안녕하세요. 법무사 최회동입니다. 어려운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금지명령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일반 서민들은 빚을 갚는 무게보다도 더 어깨를 힘들게 하고 정말 괴롭히는 게 뭐냐면 바로 채권자들이 빚독촉하는 거예요. 그냥 법적 절차로 밟아서 소장이 날라와서 뭐 강제 압류 당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찾아오고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죠. 일반 서민들은 그래서 그 채무를 갚는 것보다도 매일 오는 독촉 전화, 그다음 매일 울리는 문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실은 저도 20대 후반 때 채무가 많았어요. 물론 이제 제가 쓴 건 아니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아프셔가지고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이제 채무를 여기 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개인회생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고 전화기를 한 번은 집어 던져버렸어요. 제가 전화기를 집어 던져버려가지고 괜히 그 아까운 핸드폰비만 한 번 더 날렸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신 분들이 가장 고심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금지명령이라는 겁니다. 금지명령이 뭐냐면 제가 이제 금지명령을 받으신 분들의 이 결정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개인회생 뭐 관련서를 법원에 신청 접수하면서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시는데 이렇게 나오죠.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그러니까 뭐 집에 있는 뭐 TV, 냉장고, 가전제품 등등 우리가 일상생활에 뭐 사용하는 이제 뭐 물품들이 되겠죠.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매월 지급받을 급료, 그러니까 월급이겠죠. 월급 이런 것 등등. 그 다음에 해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한다.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이렇게 이제 금지명령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 한 분은 채무자의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금지명령 신청은 이의 없으므로 줌과 같이 결정한다. 이제 이렇게 금지명령을 받으신 분들이 있고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금지명령이 개인회생법에 규정된 취지가 뭐냐면은 개인회생을 진행 중일 때 막 독촉을 해서 또 자기 재산으로 변제를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채무가 막 변동되고 본인이 갖고 있는 현재 재산이 변동되면 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굉장히 중간에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회생 진행 절차 중에 새로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게끔 금지하여서 원활히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게 금지명령의 입법 취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들의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는데 채무자가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걸 받으시면. 그런데 이게 지금 각급 법원마다 금지명령 신청의 인용률이 달라요. 서울 개인회생 법원이나 위쪽의 법원들은 거의 인용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충청도 이쪽은 뭐 사기 도박을 하신 분들도 이렇게 금지명령 인용되는 걸 제가 봤는데 이 전라도 이쪽 내려오시면 광주 이쪽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너무 인색해서 제가 한 번은 전화를 했어요. 법원에. 제가 이제 겁이 없는 거죠. 아, 왜 이렇게 금지명령을 안 해주십니까? 하니까 이제 이 법원마다 실무 지침이 있대요. 그러니까 실무 지침이 뭐냐면 최근 채무가 많거나 뭐 어떤 사기 도박에 의해서 채무를 졌거나 뭐 기타 등등 뭐 고가의 어떤 사치품의 소비가 보인다거나 그 다음에 과거에 뭐 개인회생 신청을 했던 경험이나 이런 등등에 있으면 금지명령을 안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그건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금지명령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도 제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제 주위에 아는 사장님께서 힘드시다고 저한테 그래요. 근데 또 제 직업을 알지 않습니까? 오늘은 갑자기 본인께서 한 잔 산다고 오라는 거예요, 저를. 아니, 저를 왜 사줘요? 뭐 저한테 뭐 돈 빌리신 것도 없으면 뭔데 저를 술을 사주세요. 아, 그냥 오래요.
거기가 이제 소고기집이니까 가야죠. 소고기 먹으러. 안 가실래요? 갔죠? 하고 막 안심 막 이런 거로 막 겁나게 맛있는 거를 이렇게 본인의 채무를 이제 말씀하시죠. 개인생활 저랑 같이 진행을 했고 그 와중에서 금지명령까지 받으셨어요. 받았는데 이제 사장님은 엄청 기뻐하시죠. 아, 이제 전화 안 온다. 나 이제 살 것 같다. 채권자들 집에 온 우리 어린애들 보면 나 정말 애 앞에서 막 죽어버리고 싶고 막 이랬는데 아, 이제 나는 이제 금지명령 받았다. 예, 그러면 연락하면 안 되죠, 채권자들이. 근데 실무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무는 1금융권은 연락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1금융권은 이제 정상적인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는 안 하겠죠. 2금융권도 웬만하면 안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3금융권 사채하시는 분들. 뭐 이런 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분들이? 솔직히 금지명이 뭔지도 모르죠, 그 사람들도.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이해가 돼요. 내 돈을 빌려줬는데 뭐 개인회생으로 안 갚는다 하니까 화나시죠. 화나셔서 또 전화 오고 또 애가 아침에 학교 가는데 앞에서 막 서 있고 이런 행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금지명령 위반을 넘어서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또 옳거니 제가 이제 우리 사무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장님한테 그 사람들이 문자가 와요. 이게 돈을 갚으라고. 그럼 금지명령이 분명히 떨어졌고 그 사람들한테 송달도 다 됐는데 문자가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술정신에 그 문자 저한테 한번 보내줘서 하니까 그 문자 이렇게 정말 적어 있더라고요. 채권자 이의 신청해서 기각시키겠음. 그러면 원금이라도 10개월 분납해 주겠음. 뭐 이렇게 갚으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맨정신이었다면 가만히 있었겠지만 또 이제 술을 한 잔 먹으면은 이 정의감에 불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자를 받고 그 문자를 제가 복사를 해서 그 밑에다가 제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무사 누구누구입니다. 금지명령을 분명히 송달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채권 추심 행위를 하는 거는 이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채권자분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채권자분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그렇게 채권 추심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분명히 금지명령에 의해서 판사님은 개인회생 채권자들은 채권 추심 행위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장을 발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지명령을 어기시는 분이 있어요. 또 다른 케이스도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보증재단에서 실제 독촉장이 날라오더라고요.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오지랖이 넓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전화를 했죠. 그 채권 추심 담당 누구누구 있길래 전화를 해서 아니 금지명령 받으셨는데 이런 거 보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금지명령이 뭔지를 몰라요. 아니 저희는 그냥 저희 업무입니다. 이게 안 들어와서 저희들은 독촉장 발송한 겁니다. 그래서 금지명령 혹시 안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받았대요.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읽어보시면 채권 추심 행위를 일체 금한다 판사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판사님의. 그러면 그 독촉장 보내시면 불법이시잖아요. 예, 그러네요. 이거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모르셔서 이제 그러신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전문가 아닌 이상 금지명령에 대한 어떤 효력이라든지 이걸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는 건 정말 사실입니다. 이처럼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지명령은 각 지방 법원마다 인가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금지명령을 인용받을 수도 있고 기각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겁내시지 말 거는 금지명령이 기각당했다고 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금지명령이 기각을 당하셔도 나중에 절차가 진행돼서 판사님의 개시결정이 발부가 되면 그 개시결정 자체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효력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금지명령을 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한테 연락이 오시면 저 금지명령 받았으니까 연락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끝나고 금지명령이 안 됐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잘못되거나 기각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지명령을 받으셨는데
막 채권자가 또 독촉을 한다.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니까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큰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 문제들 법무사 최회동이 함께합니다.